예, 안녕하십니까. 천세영 교육TV의 천세영입니다. 오늘은 내일 다음 주로 코앞에 닥친 교육감 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아주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고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적폐인데 이거 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이게 어떤 점에서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교육감 제도 혹은 이제 교육자치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떤 모습으로 요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인 근대 교육의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 선진국들의 교육 자치제도 혹은 교육감 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그걸 발전시켜 왔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해왔던 교육 제도, 행정 제도에 또한 좋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잠깐 살펴본다면 조선의 경우에 이제 교육 내용은 우리 전통적으로 사서삼경이라든지 성리학적 질서에 근거한 아주 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성균관이나 향교로 알려져 있는 학교들은 이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토지가 국가에서 충분치 않지만 이제 제공됐고, 공립학교인 향교의 경우에는 지방관청의 지방 원님께서, 고을 원님께서 혹은 관찰사들이 한 달에 꼭 한 번 내지 두 번씩 와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공자의 문묘의 제사도 하는 것처럼 아주 제도적으로 교육을 잘 해왔고, 서원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학교장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요즘 관점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아마 교육감 제도 혹은 교육자치제도의 가장 근원을 이룬 나라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교육의 내용에 관련돼서는 수상이 아닌 황실이 이제 황실 장학관을 둬서 엄밀하게 관리를 해왔고, 다만 이제 재정은 우리의 현재와 매우 비슷하게 지금도 90% 이상이 완전히 중앙정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이와 약간 비슷한데 다만 우리랑 매우 유사한 점은, 현재 대한민국이 유사한 점은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가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또 나쁜 말로 말하면 획일화라고 하긴 하지만은 좋은 의미에서는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 교육의 기획균 등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은 이제 한 6대4 정도로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고 있고, 교원 행정도 교육청과 학교가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달리 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감 제도가 크게 있는 건 아니고 지역교육장들이 오히려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좀 다른데요. 이제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가 원래부터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대에 이제 만들어진 나라여서 원래 학교구라고 하는 제도가 일반 행정구에 비해서 먼저 생긴 동부에 전통 있는 주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 내용도 학교구나 학교장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학교의 예산의 아주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비용이 지역 주민의 재산세로부터서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1950년대 이후로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 지원도 좀 늘긴 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전통 동부 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교육감도, 물론 우리처럼 큰 단위의 교육구는 아니지만 지역 큰 교육구의 교육감도 선거로 뽑기도 합니다. 이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산세율 중에서 교육세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우리는 이제 1948년에 국가가 독립을 하고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 영국, 미국, 일본, 심지어는 우리 조선의 교육제도까지 다 통틀어서 매우 완전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뒀던 거죠. 이게 저는 우리 교육의 큰 그 성공 요소라고 보는데, 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꽃이 항상 그 이쁘지 않듯이 문제점이 아주 노정되고 있고, 지금은 고쳐야 될 제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감의 정치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렇게 이걸 간단히 봤을 때, 그러니까 영국과 그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광역 자치단체의 그 교육감은 사실상 통합되어 있고요. 미국만 조금 이제 주마다 좀 다르게 나눠져 있죠. 이런 전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엎치락뒤치락 제도적 발전을 가져오다가, 초기에는 임명제였다가 이제 중간에 간선제를 거치고, 또 간선제도 97년에서 99년 혹은 2006년까지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그냥 학부모들이 한 반 구성되고 교사들이 한 반 구성되어 있던 학교운영위원회가 간선을 하다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후로 우리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병폐들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에 뭐 그 정당과는 전혀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후보의 자격에서도 뭐 예전에는 교육 경력이 꼭 10년 이상이 됐다가 많이 줄여서 지금은 3년으로까지 내려와 있고, 임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제 3회까지 중임이 가능한 이런 그 철저한 일반 그 정치판의 선거제도로서 교육감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현재 잠깐 그 서울시청을 예를 들어서 이 교육감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비교를 간단히 숫자로 좀 비교를 해봅시다. 해보면 예산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약 3분의 1쯤 된다고 할까요? 28조 원대 9조 원쯤 되죠. 그러나 서울시청은 이제 교육 말고도 굉장히 모든 그 행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서울시청에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겠고, 서울시 교육청 관하에는 이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월등히 공무원 43,000명 정도, 교사가 78,000명 정도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학생 수는 103만이고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이라니까 약 한 10대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인구 1000만을 대상으로 공무원 43,000명을 가지고 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 환경, 보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에 비해서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그 행정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78,00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100만 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한편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교육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게 그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자치단체장의 권한보다는 훨씬 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78,000명 교사, 학생 103만 명에 대해서 교육감은 절대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이나 교사가 어떤 그 교육적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생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영향력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교육은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서로 이중지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그 청출어람하는 창의적 세대를 만들어 나간다고 볼 때, 선생님과 부모님은 가능하면 보수적 가치에 근거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주면 이 학생과 청년들이 거기서부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 세계를 끌어나가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이제 그 정치판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이 완전히 이제 진보 이념으로 이제 그 덧칠되어 있어 그 기초를 가르쳐 줘야 될 선생님과 그 선생님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막 앞서 나서서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하자면 어디에다 가치를 줘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정치에 희생된 교육, 2007년도 이후 교육감 선거제도가 되고 난 이후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꼽아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무상급식, 혁신학교 혹은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웠던 일제고사 반대 뭐 이런 3가지만 잠깐 살펴보죠. 무상급식은 이제 학고 혁신학교는 2009년에 당선된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인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때 기치를 내세웠고 이후 서울의 광로영 교육감이 또 이어받았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이제 뭐 진보 보수 여부를 떠나서 거의 마치 이건 이제 그 기본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게 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시작된 지 한 뭐 7, 8년 이제 되고 10년이 곧 가까우지만 이거야말로 교육재정을 아주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아주 물먹는 하마 같은 하마이죠. 뭐 재료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또 매년 올라가서 뭐 파업도 가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육에 쓰여야 될 기초교육에 쓰여야 될 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역할이 이 본말전도 돼서 기초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생님들은 뭐 급식 감독하고 또 그 급식에 무슨 음식 부작용 생기고 뭐 또 이런 거 그 막는 일이 교장과 선생님으로 굉장히 큰 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이제 뒷전에 밀렸죠.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함께 이제 쌍둥이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인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말 잘 듣는 학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감의 그 선거에 도움을 줬던 학교라고 할까요? 그런 교장들, 그런 교사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5천만 원, 1억 정도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하고 이 학교들은 좀 이제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뭐 그림 같은 어떤 이상한 낭만적인 그 교육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그 기초를 뭐라고 튼튼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말이 많았던 기초학력 검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뭐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선거에서 뭐 전국 기초학력 도달도가 전국 꼴찌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의 교육 기초학력이 굉장히 미달되는데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곱셈 나눗셈도 못하고 졸업한다 뭐 이런 말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도 책을 한 권 제대로 못 읽어내는 정도로 기초학력이 굉장히 결손되어 있고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받은 학생들을 받아들였더니 영어를 잘한 줄 알았더니 영어도 못하죠. 그 다음에 뭐 미적분을 아예 풀지도 못해서 대학 공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고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진짜 큰 문제는 평등 교육을 주장하는 이제 이런 그 진보적 교육 가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보충교육을 통해서 결손된 교육을 보완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이걸 못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그 어린 시절에 교육 결손이 누적돼서
훗날 이제 굉장히 그 취업 때쯤 되면 기초 능력이 저하라고 하는 폭탄을 맞아야 되는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 주권과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사립학교의 전통과 자율성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 알다시피 뭐 평준화 이후로 모든 학교 선택권은 전혀 없고 학생은 학교에 일종의 볼모 잡힌 형태로 일각에서는 이거를 교육 독재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화가 돼 있고 선택권이 몰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 때마다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규제를 해야 되느냐 뭐 학부모 선택권이 있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이런 아주 비합리적인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도 헌법 31조에 근거한 이 자주성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교사교육권이 교사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의 헌법 조항인 전문성은 뭐 아까 제가 무상급식 파동과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급식이나 감독하고 선생님 교과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로서는 상당히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심리적 문제들을 지금 치료하고 해결하는데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이제 교사들로서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제 학교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시작된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아주 괴물 같은 독초가 지금 학교에 딱 빠져 있어서 뭐 심지어는 뭐 동성애를 뭐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의 매로 어쩌다가 징계를 하면 그걸 바로 무슨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말이죠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이 도저히 교육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 간의 기본적 교육적 권위가 무너져 버려서 교육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오늘 이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일 텐데 이거는 이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시장이 교육에는 일체 관여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되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일종의 선거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내가 어느 교육감을 밀면 그 다음에 뭐 교장이 되는데 교감이 되는데 아니면 어느 학교로 가는데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또 혁신학교로 지정받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농공행상짜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학교가. 그리고 급식업체, 뭐 각종 교재개발업체, 뭐 또는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보수 업체들의 이제 선거에 끼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이익 집단의 이제 재물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이제 이 선거의 아주 중심 무대가 돼버렸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다 이제 정치판의 재물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감 선거는 빨리 이제 폐지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감을 우리가 뽑는다 그러는데 저는 교육감을 이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인 교장이고 교장 중에 교장인 대교장을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교육감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왔는데 이 교육감이 내가 뽑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교육감이 이제 나한테 뽑히려고 나한테 잘 보이는 굽신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돈으로 표를 산 일이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 뭐 교육감이 교육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전통적으로 봐서 대통령이 마치 초등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교장의 임명장을 발부하듯이 교육감을 최고의 어른으로 모셔와서 그 지역의 교육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성심을 다해서 삼고 처리를 해서 모셔오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뭐 모든 교육감을 다 모셔오기 전에 지역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하겠죠. 잘못하면 탄핵받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장 뭐 탄핵받는 뜻이 아니고 다음 선거에 교육감을 잘못 모셔서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을 받는 거죠. 이거를 대통령이 하질 않고 국가가 하질 않고 학부모, 학생에게, 일반 주민에게 너희들이 뽑아서 너희들이 가르쳐라.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엄한 시험을 필요합니다. 정치교육감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타협을 하고 이 시험도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내가 책임질 교육은 포기하고 이거를 정치적 거래로 교육을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위대한 그 기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교육감 선거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6일 앞으로 닥쳐온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진정 나라를 구하고 학생들의 기초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육감, 비록 선거로 뽑지만 마지막까지 잘 생각하셔서 아이들과 학교를, 선생님을 정치의 제물로 삼지 않을 그런 훌륭한 교육감을 뽑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